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기입니다. 2021년도 12월에 발행한 국토교통부와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행했습니다. 90몇 페이지로 한 100페이지에 가깝거든요. 여러 선생님들은 혼자서 이거 안 보실 거잖아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표지 모양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분쟁이 많은지 사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사고 예방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도 개요 그리고 분쟁 조정 사례와 판례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환제, 보증주택의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상 의무 주제, 소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 조정사례집을 발행했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고 난 이후에 민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적은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조정 신청은요, 물권 소재 지역의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는 신청하시면은요, 지체 없이 조정 절차 개시하여 60일 이내에 종결을 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감에 관한 분쟁, 그리고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분쟁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보다도 분쟁의 소지가 많고요. 정책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분쟁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하실 때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있나 하셨죠? 근데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집행령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정말로 해결이 안 돼서 법리적인 문제로 간다 할 때 정거로서의 충분한 민사상의 합의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어떤 건들이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계약의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이 많죠. 부동산원, 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기관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세 곳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죠. 42건, 49건, 634건으로서의 두 개의 분쟁 유형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할 겁니다.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너무 급하게 준비한 정책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어 갔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법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 2020년도 12월 10월 이전에 계약한 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나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하든 묵시적 갱신이든 간에 4년 살았다, 6년 살았다, 8년 살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 번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10년 전부터 임대료 하나도 안 올리고 임차인을 10년 동안이나 임대를 줬는데 또 계약 갱신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대인도 당연히 많았었죠. 그러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9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월세 2개월 분에 대해서 연체,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임차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 건생시설로 사용한다든지, 이 3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이 단어가 임차인들한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단어상으로 보면 상당한 보상이라 이러면 아주 큰 금액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을 청구해도 된다는, 상당한 큰 금액을 요구해도 된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서 저는 처음에 이 항목이 나오길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전월세를 주는 경우죠. 고의 가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멸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되는 경우, 철거된다고 해서 1, 2개월 전에 갑자기 비결하면 안 되죠. 계약서를 쓸 때 몇 년도에는 철거될 계획이 있으므로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재연장이 안 된다고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이 하나 있어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이 부분과 관련되는 법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요. 아직 대법원의 판례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은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와 그리고 매매하는 경우 있죠.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 거절한 후 2년이 만기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고 제6조 3항 제5항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내가 들어갈 테니까 계약갱신 청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보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거나 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 국토교통부가 유권 해석을 어떻게 처음에 내놨느냐 그러면은 거절한 이후에는 2년 동안은 집을 제3자한테 임대할 수 없다 라는 유권 해석을 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입주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사망하거나 발령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거절하고 나서 제3자한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나간 임차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실거주하고 2년 안에 임대하면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죠. 뒤에서 판례로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됐을 때 손해배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해라는 거죠. 환산 임차로의 3개월분 해당, 차액의 2년분, 그 다음에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임차인이 나 5천만 원, 6천만 원 손해 피해 봤어 주장할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입장에서의 주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죠. 지금은 초창기에는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연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한다. 또 임대인이 나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겠다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살다가 보면은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울해 하시면서 화병 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문서화로서의 증거를 입증해야 됩니다. 문서화로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문자라든지 관련 서류로, 항상 매매 계약을 하실 때는 매매 관련과 관련되는 서류, 입금 서류,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이 생길 때는 그와 관련되는 서류를 남겨두셔야 돼요. 법리적으로 진행을 할 때는 문서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은 임차인은 실제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 피해액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대부분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한 5차례 정도의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판례를 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나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유사한 판례가 있다 그러면 훨씬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판례라 해서 내 사정에 똑같이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내 사정에 따라서 적용이 되나 안 되나, 몇 % 적용이 되나 이런 거예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풀어나갈 때는 판례가 하나 있으면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5개 정도의 판례가 있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결과 판례를 내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사건이지만 보시고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난 판결을 보면은요, 임차인이 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새 집주인이 언제 등기를 했느냐는 등기 시점이 핵심입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한테 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통보가 됐다 그러면은 새 집주인은 세입자의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 판결의 핵심은 새 주인이 언제 등기를 했느냐는 거죠. 현장에서는 새로 매입을 하는 새 집주인들은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살고 계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할 때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4월달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그러면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번복하여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에요. 집주인 임대인이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 2주택의 만기일이 다가온다든지 가정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든지 발령 등 사정으로 해서 집을 안 팔면 안 되는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한테 전화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이런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만 되는 사정인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임차인이 네 알겠습니다. 만기일 되면 비켜주겠습니다 했습니다. 전화통화로 뭐 만날 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구하러 나가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같은 평수인데도 전세보증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보증금이 엄청나게 급등했죠. 한 2배 정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 갈 곳이 없어서 지난번에 통화할 때 비켜주겠습니다 했는데 나갈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임대인은 돌아버리겠죠.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인데.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뉘냐 그러면은요, 현 임차인은 갈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곳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통화할 때 네 비켜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비켜주겠습니다 해서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어떤 판결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법인이 실거주 목적을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근데 한 가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중소기업법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직원들의 사택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하고 이 판결하고 상충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판결이 없기 때문에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달에 임차인이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 의사로 임대갱신 거절을 한 후에 매매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색깔이 다르죠. 앞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항목이 있었죠. 거기에 해당되는 판결입니다. 정말 그 시점에는 임대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안 있어서 임대인이 발령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개월 안 돼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니까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는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임대차 3법이 정부에서 발표할 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소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정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검토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임대인이 악인이 되고 때로는 임차인이 악인이 되는, 오히려 정책이 민원을 더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만기가 다 돼가는데 임대인이 나 팔아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현 세입자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현 임차인한테 합의금을 안 줘도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만기되면 명도하겠습니다 하는 사인을 하나 받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방 합의를 시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는 일정한 합의금을 주고 매매를 진행한다는 거죠. 임대차를 진행한다는 거죠. 다투지 않고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놨는데 임차인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전세 보증금으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제공해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 하는 거였죠. 정말로 2021년도에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매수인이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명도를 안 해주는 관계로 지미 이삿짐 센터에 있는 분도 봤고요. 감정 사업으로 가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 임차인한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받고 진행하는 게 맞고요.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는 조금의 이사비, 중개보수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진행하는 게 오히려 후유증이 없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사인 받고 저는 일을 진행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서면양식 이게 가장 법리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 전월세 상한제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가장 핵심은 5% 범위 내라는 거죠. 정액. 그리고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에 참 힘드시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서 렌트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렌트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페이지에 보면은 계산기가 있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5%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 5% 올리려면 얼마? 그러면은 월세는 그만두고 보증금을 5% 올리려면 얼마? 자동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보시면은 5%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임차인은 초과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항목 한 번 더 볼게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항목이라서 말씀드릴게요. 5%를 초과해서 현 시세에 맞게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또 한 번의 계약갱신 요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인데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했는데 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지만은 현 시세대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그 계약에 의하여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 놓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억하고 계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3에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 등이 있죠. 5% 올렸는데 1년 이내에는 또 5% 못 올린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1년에 5%밖에는 못 올리는데 1년 이내는 또 올릴 수 없다고 조항에 되어 있죠. 제7조에. 그런데 단원이 임대차 계약서를 2년으로 하면은 1년이 5%니까 5% 플러스 5%에서 10%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닙니다. 2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2년에 5%인 겁니다. 기억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2년으로 보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야, 이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조항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종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현 시제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정액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계약으로 봐서 또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계약기간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핵심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6 또는 6개월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임대인이 나 이 집을 임대해 주는데 1년밖에 임대 못 해준다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는 1년 했지만 나 2년 주장합니다 하면 2년 인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 있죠. 묵시적 갱신. 계약서를 다시 안 쓰고 기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전에 계약 내용을 그대로 가면서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서운 조항이 하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뭐냐? 묵시적 계약이든 계약 갱신 요건을 사용한 계약을 2년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청구권에 의해서 2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되기 전에 언제든지 난 나갈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나 2년 계약했지만 내 사정으로 인해서 6개월 되는 시점에 나 나가야 됩니다 라고 임대인한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 해서 3개월이 되면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의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임차인 입장에서 2년을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다시 해줬기 때문에 겨우 5%만 인상하고 다시 2년을 갱신해줬기 때문에 만기일이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전세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임차인이 2년이 안 됐지만 난 나가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요즘 전세가 잘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전세 금액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집주인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금은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요즘 이 항목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보증금 주택 반환에 관한 분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됐어요.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파손이 있다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또 임차인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 원상 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 임차인의 고의, 가실 또는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 회복 대상이라는 거죠. 임차인은 임차 시설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내가 만기 때 받아 나가겠습니다. 이 시설이 10만 원 드는데 교체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체해라 영수증 잘 받아놨다가 나가실 때 임대인한테 비용 받아 나가실 수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만약에 월세가 미납이 있으면 공제하고 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판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게 훼손이 있을 때는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보고, 통상적인 감가 부분이라 그러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고요. 임차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하면 안 되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임대인이 정산 후 그래도 보증금을 지체하고 안 내준다 그러면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감정 상환이 안 되어야 되는 거죠.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 있죠?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